윤초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 평소에 친구처럼 지내던 삼성증권의 박동규님 오늘 첫 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왠지 제가 설레이는 거 있죠? 네, 가까운 사람이 제 강의를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어제 김혜영님하고 그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세무법인 오늘이라는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를 보면 와 교수님 하면서 그 리액션이 있습니다. 텐션 높은 리액션을 저한테 주면 아주 그냥 블랙홀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고 저의 강의를 인정해 주고, 그래서 월요일날 잠깐 뵙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을 하면 모든 일을 그분한테 세무적인 일을 좀 상담하고 맡기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만남에 있어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고 인격이 보여지고, 그래서 신뢰를 갖게 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추진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감하고 소통한다. 네. 기관사가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조상현님 이쪽에 앉으시죠. 네. 제가 오늘 첫 강의를 듣는 분이 있어서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에서 정리가 되면 말이 정리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나중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을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고 또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말을 참 잘하는 분이 있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 없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통하려면 공감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소통하려면 공감하라. 이 공감력이란 뭐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사마천이 역사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랄까요? 화장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를 인정해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시군요. 박동규님은 하시는 일에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다고요. 제가 어제 김혜영님 만나서 기분이 좋은 게 뭐였어요? 텐션 높은 리액션으로 나를 반겨주고 맞이해준다는 것. 두 번째, 인정해준다는 것. 윤 교수님의 강의는, 윤 교수님의 존재감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정해주는 말이 좋아요. 아우, 오늘 날씨가 무척 덥군요. 그러면 야, 이것도 덥다고 생각하냐? 이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아, 날씨가 덥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열대 현상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6월이면 그래야 되는데 선선해요. 왜냐하면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 요즘 힘들어요. 그러면 아, 힘드시군요. 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요즘 외로워요. 그러면 아, 외로우시군요.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통하려면 공감해 줘라는 말이에요. 공감은 곧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없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 마음먹은 대로 말을 하는 방법은요, 내 머릿속에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거든요. 자, 마음먹은 대로 거침없이 말하려면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시작.
마음 먹은 대로 거침없이 말하려면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이거 긴 문장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워드를 놓친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음 먹은 대로 거침없이 키워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 먹은 대로 거침없이 말하려면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이거잖아요. 머릿속에 제가 키워드가 가득하다고요. 2박 3일 얘기할 키워드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말하려면 또 말할 거리를 만들려면 머릿속에 키워드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오늘 누구하고 만나는데 대화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까? 키워드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what to say.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뭐예요? 말하다 막히면 어떡하지? 삼천포 빠지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말할 거리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을 풀어가는 방법은 키워드를 머릿속에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마음 먹은 대로 말을 하는 방법은 키워드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는 책을 통해서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색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L-O-G-I-C 이론적 틀. 이 이론적 틀에다가 뭐를 가미할까요? 내 생각, 내 느낌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는 팩트와 필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스피치는 팩트와 필로 구성이 됩니다. 시작. 스피치는 팩트와 필로 구성이 됩니다. 팩트는 뭔가요? 사실적인 것. 근거 있는 얘기야? 근거를 들이대야 돼요. 근거 없는 말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요. 그 근거는 책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또 얻은 지식을 통해서, 혹은 내 영감을 통해서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 줄기를 잡아가는 것, 이걸 로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직에 feel을 섞어야 돼. feel, 내 감정, 내 느낌. 그죠? feel. 그런데 이것만, 팩트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드라이하죠. 그래서 팩트에다가 감정을 이렇게 얼버무려서, 네, 전주의 비빔밥처럼 얼버무려서 내놓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 방법은 팩트에 feel을 섞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단조로운 어조로 얘기하면 자장가처럼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변화무쌍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럴 때 이거 비유합니다. KTX가 있고 청룡열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KTX 타면 되게 어떤 현상이 있나요? 대전하고 서울로 출퇴근하거든요. 승용차 가지고 출퇴근하죠. KTX 타고 내려올 때 가끔 있죠? 네. 그럴 때 잠잘 준비를 미리 해요. 네. 선글라스 끼고 탁 누워가지고 잠을 잡니다. KTX 타면 속도의 변화를 못 느껴요. 그죠? 아주 일정한 속도를 갑니다. 근데 청룡열차는 뭐예요? 변화무쌍하잖아요. 청룡열차 타고 도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변화무쌍하면 막 긴장하게 되고 소스라치게 되고 기대감이 가게 되고 익사이팅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는 것, 그게 포즈와 템포입니다. 포즈는 끊어주는 것, 끊어주면 템포를 넣을 수 있어요. 리듬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독도는 우리 땅을 가지고 리듬 있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해요? 템포와 포즈로 노래하듯 말하여라. 따라합니다. 템포와 포즈로 노래하듯 말하여라. 시작. 템포와 포즈로 노래하듯 말하여라. 네, 단조롭게 말하지 마시고 변화무쌍하게 표현하여라. 이게 how to say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여지는가. 메라비안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내용이 7%, 전달하는 내용이 35%, 그리고 나머지 비주얼한 것이 55%. 언어적인 요소가 45%예요. 말하는 내용하고 전달하는 스킬이 더하면
7%, 35% 하면 45%잖아요. 나머지 55%가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제가 어제 통이 넓은 바지를 제가 2개 샀거든요. 네. 중앙데파트 상가를 지나가면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20대들이 입는, MZ세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과감하게 2벌을 샀습니다. 어제 그 중에 한 벌을 탁 입고 나갔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너무 좋다고, 멋있다고, 역시 멋쟁이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안 입고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통이 넓어가지고요. 혹시 오후에 스크린 할지 모르는데 스크린 할 때 이게 걸리거든요. 거쩍거쩍 되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나왔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의 의상을 보면요, 다 뭐 꼬쟁이 바지, 뭐 이런 스포츠한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옛날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줄을 딱 잡아가지고요, 정말 신사답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바지를 입은 사람을 못 보겠어요. 요즘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다 뭐 추링 스타일이에요. 추링 스타일, 뭐 등산 스타일, 아니면 스포츠한 스타일입니다. 청바지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야,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아버지 세대들은요, 아주 막 칼날처럼 딱 다리미질 해가지고 나를 세워서 바지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야 신사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MZ세대를 쫓아가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통 넓은 바지를 어제 입고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또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리액션을 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정말 찝찝해. 그죠? 그런데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말을 하는 사람은 왠지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주얼한 거 따라합니다. 페이스. 얼굴 표정, 입술꼬리 올렸습니까? 김치. 네. 김치 살짝 올려주세요. 입술꼬리. 입술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미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하늘이 잘 된 사람입니다. 이게 축 쳐졌어요. 거만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입술꼬리를 살짝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컨택, 시작. 아이 컨택. 눈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진정성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 진심을 눈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왜 나를 피하지?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하고 먼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디 모임에 갔어요. 그럼 나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 앉아 있어요. 그럼 나하고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하고 만날 때마다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나하고의 실제적인 거리를 재는 거예요. 앉았을 때. 그럼 그 심리적인 거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 눈을 바라보고 가까이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하고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동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식할 때 보면요, 상사하고 부담되잖아요. 그 상사하고 멀리 떨어져 앉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출세할 확률이 높아요. 출세할 확률이 낮아요. 승진할 확률이 낮아요. 상사하고 가까이 가야죠. 눈도장 찍어야 되죠. 그리고 상사가 하시는 말에 리액션을 주고, 그 다음에 상사가 하시는 말씀에 인정해주고, 역시 우리 과장님은요, 현명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귀감이 됩니다.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아부를 좀 떠셔야죠.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부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손금 뭐 없어지도록 이렇게 짜웅하는 게 아니고, 짜웅하고 아부하고 다른데요, 아부를 짜웅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부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부의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따뜻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아부의 기술을 자주 사용합시다. 시작.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아부의 기술을 자주 사용합시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셔야 되죠. 상대방의 기분을 찝찝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아이 컨택,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얼굴 표정 올려주는 것, 입술꼬리 올려주는 것,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제스처. 이렇게 해보세요. 무덤덤하게 말을 해보세요. 안 먹혀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걸 쓸 때 아까 얘기했죠. 팩트에다가 퀴를 섞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걸로 섞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리액션 쓰시는 거고 이 리액션이 뭘로 나타나요? 제스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스처. 자, 그래서 5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 페이스, 아이 컨택, 제스처, 그다음에 또 하나 보이스. 두툼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 뚝배기가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온도가 올라가면 잘 식지 않아요. 근데 냄비는 뭐예요? 빠르르 올라갔다 빠르르 식어요. 냄비 얇아가지고요. 냄비 근성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두툼해야 됩니다. 성격도 두툼해야 되고 목소리도 두툼해야 되고 네. 성품도 두툼해야 되고 관계도 두툼해야죠. 변함이 없어야죠. 한번 온도가 이제 쫙 올라가면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 이게 신뢰감이 없어지죠. 목소리도 두툼해야 됩니다. 두툼하게 발음하는 방법, 보이스 발성하는 방법은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얘기를 하시면 목소리가 두툼해집니다. 볼륨감이 있습니다. 윤기가 흐릅니다. 근데 목을 닫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얄팍한 소리가 나오고요. 짜증스러운 소리가 나와서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합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개방 발성을 하시게 되면 두툼하게 보이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오늘 하실 겁니다. 오늘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자 보세요. 페이스, 아이 컨택, 제스처, 보이스, 마인드.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존중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중에 굳이 하나를 버리려면 뭘 버리겠습니까? 조상래님. 응? 하나만 버리라면. 사랑, 존중. 박성무님. 사랑을 버리겠어요. 박동규님. 존중. 네. 다 옳아요. 다 있어야 돼요, 실은요. 근데 굳이 하나를 버리려면 사랑을 버려도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없어진 사랑이 다시 이렇게 부상해서 사랑이 생기거든요.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야.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 존재감을 무시해요. 괄시해요. 그러면 사랑이 깨져요. 별것도 아닌 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가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귀하고 귀한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역사의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라고 존중감을 갖게 되면 없어진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것은 존중감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이 관계가 아름답게 꽃을 핀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피치를 왜 배우는 거예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소통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통이 되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스트어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불시착했거든요. 40대 후반 때입니다. 근데 그 외로운 섬에서 어떻게 버텼죠? 인형을 만들었어요. 짐을 뒤져보니까 바람 빠진 배구공이 있었거든요. 그 배구공에다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서 거기다 손가락으로 혈서를 쓴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얼굴을. 그리고 그 얼굴이 그려진 그 배구볼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나중에는
섬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삶에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소외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우리 한국인들 한국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나홀로 고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혼자 죽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 있어야 돼요, 옆에. 그랬을 때 삶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난 누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죠? 소통으로. 나는 누군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이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통력을 갖게 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행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스피치의 3요소에 관해서 말을 드렸는데 머릿속에 제가 뭘 그리고 얘기를 했냐면 what to say, 뭘 말하지? 컨텐츠가 뭐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지?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할지?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은 키워드였습니다. 키워드를 그려요. 두 번째,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밋밋하게 단조롭게 말을 하지 않고 청룡열차처럼 변화무쌍하게 말을 하는 방법은 포즈와 템포를 통해서 노래하듯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룩스, 어떻게 보여주는가. 사람들은 55%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아까 메리아벤 법칙을 말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5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페이스, 얼굴 표정을, 입술꼬리를 올리고 밝게 표정을 줘요. 관심을 가져줘요.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바라보면서 마음의 진심을 전하라. 그 다음에 제스처, 적당한 제스처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 보이스, 두툼하게 발성하라. 그 다음에 마인드,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